혹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나요? 아, 또 미루고 있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할 일은 쌓여 있는데 손이 안 가고 시작은 못 하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한 채로 하루가 끝나는 그 패턴.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그러니까 당신이 진짜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오히려 뭔가를 잘하고 싶다는 욕구는 누구보다 강하고 머릿속엔 계획이 가득한데 몸이 따라오질 않는다. 오늘 이 영상은 그 이유를 게으름이라는 죄목에서 꺼내 완벽주의라는 심리 구조 안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미루고 있는 그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운동을 시작하려 했는데 못했고, 글을 써보려 했는데 못했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손이 가질 않는다. 그걸 보통 게으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게으름이라는 단어의 실제 의미를 짚어보면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의지의 결핍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정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하고 싶은데 시작이 안 되는 건지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구조인 셈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결과에 대한 기대 자체가 없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미루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오히려 결과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패하면 안 되고 못하면 창피하고 어중간하게 하느니 안 하는 게 낫다는 내면의 목소리. 이건 게으름의 언어가 아니라 완벽주의의 언어인 거죠. 그렇다면 완벽주의와 게으름은 실제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미루는 행동을 크게 두 갈래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동기결핍형, 다른 하나는 불안회피형입니다. 동기결핍형은 말 그대로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상태고, 불안회피형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 일이 유발하는 불안을 피하려는 구조입니다. 완벽주의자의 미루기는 거의 예외 없이 불안회피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보이는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다는 사실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그 착각이 쌓이면 자기 혐오로 이어지고 자기 혐오는 또다시 행동을 차단하는 회로가 됩니다. 이 구조가 반복되면 미루는 행동은 습관이 아니라 학습된 무기력에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뇌는 왜 시작 자체를 차단하는 걸까요? 여기서 신경과학적 설명이 등장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라는 구조가 있는데 이 편도체는 신체적 위협만이 아니라 심리적 위협에도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완벽주의자가 어떤 과제를 앞에 두면 뇌는 그 과제를 단순한 할 일이 아니라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 시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순간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전전두피질, 즉 이성적 판단과 실행을 담당하는 영역의 기능이 제한됩니다. 쉽게 말하면 위협을 감지한 뇌가 일단 그 상황에서 멀어지려는 회피 반응을 먼저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완벽주의자가 시작을 못하는 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위협 신호를 먼저 처리하는 생리적 반응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의지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반복해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완벽주의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연구들을 보면 완벽주의는 상당 부분 후천적으로 학습됩니다. 특히 성과에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양육 환경, 즉 잘했을 때만 칭찬받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되거나 비판받는 경험이 반복될 때 아이는 내 가치는 내 성취와 연결되어 있다는 공식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학교 시스템도 이 구조를 강화합니다. 틀리면 감점, 맞으면 점수. 결과로 줄을 세우는 평가 체계가 수십 년 동안 반복되다 보면 잘 못할 바에는 시도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한편 완벽주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인데 후자는 타인이 자신에게 완벽을 기대한다고 느끼는 유형으로 이쪽이 심리적 고통과의 상관관계가 훨씬 높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엄격한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감각. 그게 시작 앞에서 몸을 굳게 만드는 주된 구조입니다. 그 감각이 가장 강렬하게 작동하는 지점이 바로 시작의 순간입니다. 왜 시작이 특히 더 무서울까요?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건 그 결과가 어떨지 아직 모르는 상태를 공식화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아직 실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 않은 것에는 아직 평가가 붙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일단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귀속됩니다. 완벽주의자에게 이 책임은 엄청난 무게로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정체성 위협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건 능력의 한계가 드러나는 순간이 되는 거거든요. 반면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했더라면 잘 할 수 있었을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미루는 행동이 자기 보호의 기능을 하는 셈이죠. 냉정하게 보면 이건 합리적 전략입니다. 다만 그 전략이 장기적으로 자신을 얼마나 갉아먹는지를 뇌가 계산에 넣지 못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완벽주의자가 빠지는 인지적 함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부 아니면 전무사고입니다. 완벽하게 할 수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이분법적 판단인데 이 사고방식의 행동의 진입 장벽을 극단적으로 높입니다. 두 번째는 과잉 예측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너무 생생하게 상상하는 경향인데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상만으로도 이미 실패의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검열입니다. 무언가를 만들거나 쓰거나 행동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물이 완성되기도 전에 스스로 품질을 재단하고 차단하는 거죠. 이 세 함정은 서로를 강화합니다. 과잉 예측이 전부, 아니면 전무사고를 촉발하고 자기 검열이 그걸 정당화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 회로 안에서 행동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차단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완벽주의를 없애야 한다는 접근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적 성향 자체는 사실 높은 기준과 섬세한 주의력이라는 자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억누르려는 시도는 대체로 실패합니다. 연구들이 제안하는 방향은 완벽주의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시작의 방향으로 재설계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결과 기준이 아닌 행동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어 글을 잘 쓰겠다가 아니라 오늘 200자를 쓰겠다처럼 기준 자체를 행동 단위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면 편도체가 위협으로 감지할 평가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게다가 작은 행동이 실제로 완료되면 뇌는 그것을 성공으로 등록하고 다음 행동을 위한 도파민을 소량 분비합니다. 그 흐름이 쌓이면 시작 자체가 조금씩 덜 무서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결국 역설이 있습니다. 완벽한 시작을 기다리는 한 시작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완벽주의의 논리로 따지면 완벽한 준비가 갖춰졌을 때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 완벽한 준비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준비는 시작 이후에야 비로소 실제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미루고 있는 그 일에 대해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부르는 건 정확한 진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미루는 행동 뒤에 얼마나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너무 잘하고 싶었던 거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위안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도 결국 또 다른 회피인지는 각자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